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보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쇼. 저는 이수현 손해정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장애예요? 장해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장애인지 장해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굳이 말하자면 보험에서 장해 분류표로 여러분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상의 등급을 나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해라는 표현은 장애인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어감 때문에 그냥 굳이 사용하는 것이지 의미적으로 뭐 그렇게 차이가 있거나 뭐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장애인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도 선생님 이렇게 다치면 장애가 남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 차라리 그 보험금 안 타고 장애인 안 달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장애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정서 때문에 대체하기 위해 생긴 단어가 장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의 장애도 장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실무상으로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해주든 장해 진단서로 발급을 해주든 어쨌든 그 기준이 산재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보험에서의 약관 기준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장애인 연금 기준을 해서 그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준 건지 뭐 그 기준이 중요한 거지 무슨 기준에 의하여 어디에 장애 무슨 항목에 해당한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 기준이 중요한 거지 장애인 건지 장해인 건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장애와 장해를 고민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막상 받으면 한참 고민해요. 장애였나? 장해였나? 사실 별로 구분하면서 실무에서 생각하면서 쓰지 않거든요. 어쨌든 내 몸에 불편함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걸 장애 진단서 혹은 장해 진단서로 사용을 하고 장해 분류표로 정식의 법률상의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장애와 장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앞에 설명하면서도 뭐 산재 얘기를 했었고 국가 장애 얘기를 했었고 보험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사고가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장애 진단서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무슨 장애가 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손해하정사가 장애가 남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거 갖고 장애가 남아?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만약에 정말 조금 더 장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사고 내용이나 이런 걸 검토하신 후에 이게 산재 사고에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내지는 뭐 이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텐데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그 기준 옛날에 장애인 하면은 생각했던 기준만 생각하고 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장애 기준, 장애 진단서라는 게 발급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장애의 등급을 산정을 해서 국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장애, 그 국가복지법에 의한 그 장애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애가 남게 된 경우에 산재장애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럼 배상 기준, 그 사회에서 법적 배상 기준에 따라서 배상 기준에서 사용하는 그 맥브라이드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 맥브라이드 장애는 조금 다른 게 얘는 노동 능력 상실.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노동 능력이 원래 100이었는데 이 사람이 90으로 감소했다. 그럼 10%의 감소가 있었잖아요. 그런 노동 능력 감소를 평가하는 게 맥브라이드입니다. 이제 배상에서 사용하는 거죠. 자, 배상이라면 자동차 배상도 있고 지자체 배상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상대방이 이제 자전거로 나를 쳐가지고 하는 그것도 배상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배상의 경우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 기준의 장애 분류표가 있어요. 이 보험약관 기준의 장애 분류표는 계속 바뀌어요. 최근에는 2018년에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거의 뭐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장애분류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몇 년도 보험약관이냐에 따라서 이 보험약관의 장애 기준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수연 손해사정사가 가장 많이 보는 장애 분류표는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료, 왜냐면 저희 배상보험에서 처리를 할 때 쓰니까. 그 다음에 보험약관 기준의 장애 분류표는 사고를 맡을 때마다 어떤 분은 막 그냥 연대별로 다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마다 장애진단서를 다 그 기준에 맞춰서 발급을 다 각기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국가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기준, 그 다음에 산재 장애 기준, 노동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 장애 기준, 그리고 보험약관 기준의 장애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 장애가 있는데, 4가지 장애를 여러분들이 한 사고에서 다 받으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산재 사고가 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장애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 산재 초과하는 손해를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자 재해보험에서 맥브라이드 장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은 국가 장애 기준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산재 장애 평가를 받아봤는데 산재 장애 평가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 장애 기준에서는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해서 유리한 쪽으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하실 수 있고요. 내가 산재 혜택을 받더라도 내가 따로 가입한 개인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개인보험에서의 기준으로 또 장애평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장애진단금을 따로 신청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 사고를 겪었지만 여러분들이 장애진단서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가 4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해사고의 경우에 손해사정사가 하는 가장 주요한 일이 장애진단서를 정확하게 발급받게 해드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장애진단서를 주로 하시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 배상보험에서 쓰는 장애 기준에서는 이게 일시적인 한시장애, 이 사람은 장애 기간은 한 3년이다, 이 사람 장애 기간 5년이다, 이렇게 한시장애. 개인보험 약관에서는 영구장애예요. 그 개인보험 약관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똑같은데 이 장애진단서의 내용하고 저 장애진단서의 내용, 그 선생님 입장에서 다르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 그걸 헷갈려가지고 영구장애를 써줘야지만 보험 대상이 되는 거에다가 한시장애라고 써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나간 장애진단서 변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장애진단서 한 번 잘못 발행되면은 수정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이제 발급되었는데 보험사에 제출하기 전이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납득을 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원본을 받고 다시 수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바꿔주시고 최악의 경우는 보험사에 이미 제출을 한 경우죠. 이미 제출을 하게 되면 보험사 면책이라면 책임이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보험금은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는 당연히 좋아지지 않으니까 장애진단서가 발행이 되었겠지만 보험금도 영원히 못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애진단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어떻게 잘 제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라는 개념에 대해서 난 장애인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라고 하는 거는 약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이 치료 종교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장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다 구부러지죠. 근데 내가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왼손이고 하니까 밥 먹는데 지장 없고 화장실 가는데 지장 없고 단추도 그냥 이렇게 손이 이건 안 되지만 이걸로 이렇게 되고 다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이 다 이게 자유로 구부러질 때보다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선입견을 버리시고 이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보전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방법을 아시고 싶으시면 사고 났을 때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시긴 하겠죠. 하지만
저와 인연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남깁니다. 우리 보린이들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보험 어린이 모여라!